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스북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페이스북의 PC 버전으로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활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항목들을 살펴보고 또 회원가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에 대해서 요즘 그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친구의 친구까지 연결된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서로 인맥을 맺고 또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가입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인맥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새로운 인터넷 환경인 무선망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연결되어 있는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 즉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바로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트위터가 월등히 많은 사용자 수를 보유했지만 지금은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더 많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었고 하루 사용자만 해도 2억여 명을 훨씬 웃돌아서 인터넷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가상 제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기업 채용 시에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자들의 블로그를 참조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홈페이지를 참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원자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지원자의 평소 생활 태도나 가치관, 인맥 등의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는데 다른 나라보다 사용자 증가 추세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SNS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사용자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용자층을 가지고 24시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기업이나 유명인, 개인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페이스북 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실시간 대화 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를 페이스북과 연동해 놓으면 MSN을 사용하면서 페이스북의 글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뉴스피드, 프로필, 사진 등을 별도의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지 않아도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곳,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접속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뉴스피드 화면에서 친구들이 올린 글을 보고 댓글을 달거나 또 좋아요를 선택함으로써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뉴스피드에 올라온 글을 최신글, 인기글 순으로 정렬해서 볼 수도 있고요. 프로필을 선택하면 페이스북 친구들이 방문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되고 친구들이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뉴스피드 화면은 자신만 볼 수 있고 프로필 화면은 내 페이스북을 방문한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페이스북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멤버를 초대하거나 가입을 승인해서 페이스북 동호회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페이지를 개설해서 유명인 팬페이지나 개인용 블로그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페이스북의 페이지 기능을 이용해서 수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큰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댓글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소셜 댓글,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을 연결시켜주는 좋아요 버튼, 이런 페이스북 플러그인이 덧붙여져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필 담벼락뿐 아니라 친구의 담벼락 또는 그룹 담벼락에도 쉽게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공유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새 메시지 서비스와 페이스북 지식인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문 서비스, 한글판이 제공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페이스북의 역사, 지금 현재 세계 최고 1위 SNS라고 할 수 있는 이 페이스북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최고 1위 SNS인 바로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사적 정보의 보호와 공개 사이의 모순된 이중성을 통해서 성장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사적 정보,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올리는 각종 콘텐츠와 이용자의 활동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친구를 매개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구분을 없애버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페이스북이 인터넷에 몰고 온 가장 큰 변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10억 명의 이용자가 가입한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2003년 10월 28일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그, 바로 그가 페이스 메시라는 이름으로 학내에서 장난삼아 출발한 서비스가 이후 9년 만에 10억 명이 넘는 이용자가 가입한 세계 규모의 사이트 페이스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모바일 기기로도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가입한 다음에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고 다른 이용자들을 친구로 추가하면 타임라인에 글을 쓰거나 친구와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거나 타임라인에 글을 쓰면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가 뜨게 되어서 이용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실체 정체성을 보여주는 각종 정보와 그들의 활동을 공개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각종 기능을 제공해왔습니다. 2010년 3월에 시작된 좋아요 버튼은 페이스북이 도입해 성공한 대표적인 소셜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2년 9월 14일 기준으로 월 이용자 수가 10억 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SNS라고 할 만큼 엄청난 수의 사용자들이 있는 페이스북 가운데 모바일 이용자는 전체 60%에 해당하는 6억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스마트폰 보급의 영향도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10억 명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과 링크,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구성합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과 뉴스피드에는 자신이 올린 글뿐 아니라 친구들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페이지의 글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데요. 페이스북에서는 자신과 친구로 맺어진 사람들의 반응과 정서, 감정을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이 발현되는 지점입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서로의 감정, 생각, 그리고 정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서나 의견이 전달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전달 범위 또한 매우 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의 활용 모습인데요. 요즘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일반적인 뉴스나 또는 블로그에도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와 연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네이트 뉴스 페이지인데요. 자체적인 네이트 자체에 좋아요, 싫어요 같은 올려내려 버튼이 있지만 그 밑에는 이 글을 스크랩할 수 있도록 다양한 SNS 단추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은 빼놓을 수 없이 존재하고 트위터도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 포털에서는요. 보내기 단추를 누르면은 다양한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SNS로 해당 글을 보낼 수 있도록 즉 스크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외부 페이지에 만들어져 있는 글들을 나의 페이스북에 스크랩하고 또 공감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업체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사례인데요. 대한항공이 페이스북에서 바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페이스북 계정에 자사 홈페이지 예약창으로 바로 연결해서 국내선과 국제선 예약 및 구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한항공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서 노선과 날짜 등을 선택하고 예약하기를 누르면 대한항공 홈페이지 예매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대한항공은 향후 해외 지역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에도 항공권 예약,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기업체는 페이스북을 사용해서 자사 홈페이지를 대변하고 또한 여기에서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이벤트를 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시도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앱센터라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센터를 선보였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앱센터는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애플 iOS나 구글 안드로이드에 있는 페이스북 앱에서도 방문할 수 있고 개발자들이 만든 앱을 이곳에 등록해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거나 유료 판매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앱센터에 자신이 만든 앱을 등록하려는 개발자는 이에 대한 세부 페이지를 작성해야 하고 페이스북에서는 앱 사용자들의 평가와 피드백을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유료 앱은 인앱 방식 외에도 더 많은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페이스북 앱센터는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용으로 페이스북이 만든 공식 모바일 앱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저들은 자신의 기기에 호환되는 앱을 찾을 수 있고 앱 설치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해당 기기의 마켓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든 앱센터는 다른 서드파티 마켓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페이스북을 늘 이용하는 전 세계 9억 명 이상의 가입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소셜 기반의 앱과 게임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앱센터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앱 개발에 나서는 개발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facebook.com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성별, 생년월일을 선택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 페이스북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모습이에요. 자, www.facebook.com으로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한국어로 된 페이스북 사이트에 들어와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아이디가 없다는 가정하에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가입하신 것이 있다면 상단에 이메일 또는 휴대폰을 넣고 비밀번호를 통해서 넣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가입하기 단추가 우측에 있는데 성, 이름, 이메일을 2번 넣고 비밀번호 넣고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을 넣고 가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홈페이지를 홍보한다든지 상품화 시킬 때 그런 기업용으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개인 페이스북을 제작한 다음에 따로 한번 정확하게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는 일단 제쳐두시고 회원 가입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었던 모습입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전용 브라우저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랑 어울리는 웹 브라우저를 굳이 꼽는다고 한다면은 웹 브라우저 중에서 바로 이 구글 크롬 또는 모질라 파이어폭스 그런 브라우저에서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위 버전이라면 적어도 8.0 이상의 버전으로 설치하거나 혹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다른 브라우저를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크롬에서 저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은 별다를 것은 없죠. 똑같은 내용들이 하단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외의 다양한 언어를 여러분들이 바꿔 설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문을 클릭을 한다. 그렇다면 중문 버전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크롬에서 가입하기를 해볼게요. 이 성과 이름은요, 한글로 쓰셔도 되지만 영문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영문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중요한데요. 여기로 바로 인증 메일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시는 이메일을 넣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메일을 한 번 더 입력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입력하신 그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가 되고요. 비밀번호 여기 입력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비밀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꼭 외워두세요. 자, 생년월일을 입력하라고 하죠. 생년월일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을 왜 입력해야 하나요?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생일을 입력하면 회원님의 나이에 맞는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는 타임라인에서 이 정보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생일 입력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1단계, 친구들이 이미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이메일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 리스트를 친구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그 다음에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페이스북에 가입했음을 알리기, 최대 4회의 알림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친구 찾기를 하시게 되면 Gmail에 등록된 친구들 리스트가 쫙 나타나고요. 한메일 친구 찾기를 하실 수도 있고 네이버닷컴에서 또 그 이외의 이메일 서비스에서 친구 찾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친구 찾기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이러한 정보 입력 단계는요. 일단 회원 가입이 끝났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건너뛰시고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단에 보시면 건너뛰기라고 있습니다. 건너뛰기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 도구를 사용하면 최대 20명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건너뛸까요?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너뛰기를 먼저 해주세요. 자, 그럼 2단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이름, 대학교 이름, 직장, 거주지, 출신지까지 입력하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입력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동문, 또 대학교 동창생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친구 리스트로 보여주면서 친구를 추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요. 그리고 또 나의 프로필란에도 나타나서 사람들이 내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이 과정 역시 일단은 건너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거주지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없애주실 수 있어요. 일단 건너뛰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건너뛴 과정들은 나중에 다시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피드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소식을 계속 받아보겠느냐, 이런 부분도 역시 건너뛰기를 하단에서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4단계는 프로필 사진을 추가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올려서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시던지 지금 웹캠이 여러분들의 PC에 달려있다면 그를 통해서 바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프로필을 추가할 때 따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다 건너뛰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가 이름 지었던 누구님 페이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 찾기, 공개 범위 설정에 대해 알아보기, 그런 프로필 입력하기, 사진 프로필 또 넣기, 아는 사람 찾기. 일단은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요. 누구님, 이 이메일로 전송된 이메일을 확인해서 가입 절차를 완료해주세요 라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회원 가입을 다 마치고 나서 이런 단계를 거치시게 되면은 일단 이메일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메일 확인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해당 이메일의 계정으로 넘어가고요. 이메일에서 보시게 되면 한 단계만 더 거치면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페이스북에서 날아온 메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혹시 이메일에 안 보이신다. 그러면 스팸함에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일함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페이스북에서 이메일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거의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메일에서 가입 과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계정 인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다음 확인 코드를 입력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인증 코드도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 코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선택하여 복사를 해주고 계정 인증 단추를 메일에서 눌러줍시다. 그럼 또다시 페이스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메일에 계정 인증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보시면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비로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회원 가입 절차를 살펴보았고요. 여기에서 이메일을 넣어서 이메일 확인을 눌러서 이메일 인증을 하고 그리고 이메일 인증을 통해 계정 인증을 하여서 페이스북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작업까지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어서 우리의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들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